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함께 배우기 시간이고, 이제 반도체도 거의 이제 공정은 다 끝났어요. 사실상 이제 오늘 장비만 소개해드리면,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용어라든가 마지막 정리를 한번, 반도체 뭐 사이클이라든가 그거 한번 할 예정인데, 아무튼 이제 이쪽 공정 쪽으로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보면 이제 오늘 할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후공정 지금 배웠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후공정에서 뭐 오사트라고, 그죠? 후공정 이제 이런 뭐 서비스 해주거나 메모리 비메모리 쪽 한번 이제 알아봤는데, 이제 오늘 할 거는 이제 후공정 3대 장비 회사가 있어요. 가장 이제 그 이렇게 뭐 3대 장이라고도 좀 뭐 부를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장 후공정 장비하면 이제 떠오르는 이제 세 개의 기업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이제 전공정 장비 한번 회사들도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후공정 장비 회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 나왔지만 세 개예요. 한미반도체, 여러분도 다 아시는 기업들이에요. 이오테크닉스, 인텍플러스. 인턴은 아닙니다. 이게 좀 헷갈려 하신 분들 계셔가지고 이름이 인텍플러스입니다. 네. 이 세 가지 기업이 있고, 이제 한미반도체는 후공정 장비 뭐 종합 선물 세트고, A부터 Z까지 웬만한 거 다 해주고요.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에 특화되어 있어요. 예, 레이저 이 장비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제품을 제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 인텍플러스는 한마디로 검사하는 회사예요. 검사. 예, 검사 장비 회사다. 요런 이제 각각의 특징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다시 좀 복습을 하면, 우리가 이제 이 리드 프레임 상에다 이게 반도체 칩이죠. 칩을 이 PCB나 이렇게 기판에 딱 얹어야 되거든요. 얹어서 요게 이제 그 선을 연결했죠. 이렇게 빨간색 선, 요 구리선, 요게 이제 와이어 본딩 방식, 가장 이제 대표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와 기판을 연결해야 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 기판 위에다가 범프라는 동그란 공을 달아가지고, 선이 아니라 범프를 달아가지고 이제 칩을 연결한 거죠. 이걸 이제 숄더볼 범프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플립칩 방식, 저 칩을 뒤집어요. 이렇게 위에다가 공을 딱 붙인 다음에 뒤집어 가지고 하는 걸 이제 플립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것도 연결해야 되죠. 이 범프와 칩을 서로 연결하고, 여기는 선을 연결하고, 이 연결하는 걸 본딩이라고 합니다. 본딩. 네. 그래서 이 본딩을 하는 장비들을 이제 주로 한미반도체가 만듭니다. 사실 이런 장비들을. 그리고 이제 요 용어는 꼭 알아두세요. 이제 이 후공정에서 제일 앞으로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HBM이라 그래가지고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 그러니까 고대역 폭, 그러니까 이 통로가 넓은, 네, 그러니까 넓다는 의미입니다.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 그걸 나타낸 건데, 한마디로 그냥 슈퍼컴퓨터나 인공지능 컴퓨터나 정말 엄청나게 속도 빠른 고사양 컴퓨터 같은 거 있죠. 아니 뭐 자율주행을 할 때 필요하다거나, 아무튼 이제 엄청난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고성능 컴퓨터에 반드시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 이거 이제 하이닉스가 만들었죠. 그래서 D램을 이렇게, 이거 특징은 이 D램 있죠, 이 칩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칩을 아파트처럼 팍팍팍 쌓아 올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성능을 높인 거고, 이제 대역폭이 채널이 되게 넓어서, 그리고 공간도 적게 차지하죠. 위로 올리니까 전력 소모도 낮고. 이제 특징은, D램의 특징이 뭐냐면, 원래 좀 좁아요. D램이 이 통로가. 그래서 이걸 넓힌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DDR4 대비해서 20배 이상이나 되는 대역 폭을, 이 넓이를 갖고 있어요. 전력 소비가 48%. 이걸 괜히 쓰는 게 아니죠. 이 서버나 이런 인공지능 컴퓨터에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니까 굉장히 필수적이죠. 예. TSV 기술이라고 우리 다 배웠습니다. 저번에 관통하는 거죠. 이렇게 이 기판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칩에다가 이걸 연결하는 거예요. 그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요게 이제 TSV죠. 이렇게 기판이 밑에 있고, 여기 칩들이 있죠. 이렇게 그
칩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 빨간색을 꽂는 거죠.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서로. 일반적인 여기 그 반도체는 여기 기판에 D램이 딱 하나. 이게 와이어 방식이죠. 아까 보셨죠, 여기 선 있는 거. 요건데 요게 HBM 방식은 요거예요. 기본적인 그 다이 판에다가 기판에다 D램을 몇 개 쌓았죠?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층층이 쌓았죠. 그리고 요 선으로 연결했죠. 이걸 범프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미세한 선이죠. 뭐 볼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저걸 관통한다 그래요. 실리콘 관통 전극의 약자입니다. 스로우 실리콘 비아라고 하죠. 그래서 용어는 이제 이런 용어가 있는데 한마디로 그냥 뚫는다. 구멍 뚫어서 연결한다. 반도체 칩을 엮는다. 하나로. 그래서 D램 칩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상단과 하단을 그러니까 여러 층을 쌓아야 되는데 이걸 하나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요 공간이 작으면 작을수록 높이가 낮아지잖아요. 우리가 뭐 아파트는 뭐 고층 아파트가 비싼 값 받지만 요거는 아파트인데 되도록이면 층을 낮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멍이 굉장히 작아야 돼요. 구멍 자체가. 그래서 대용량을 구현하는 그러니까 이 HBM이 요거고 예, 여기 쌓아놓은 거. 요게 HBM이에요. 요걸 하기 위한 기술이 TSV다. 저걸 뚫는 거. 예. 그래서 저거를 연결해주는 장비가 와이어 본딩이라는 장비. 아니 와이어 본딩 그 뭐죠? TS 본더라고 해요. 예, 장비 이름이. 아무튼 요 구리선을 이용하는 요게 와이어 본딩. 요거는 TSV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이 아니잖아요.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반도체를 처리하는 거죠. 후공정이죠. 그래서 후공정 기술 중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리선을 연결하는 방식은 일반적이고 대신에 구리가 아니라 저게 TSV 방식으로 뚫어가지고 겹겹이 쌓으면 예. 그러면 이제 고성능 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합쳐지니까. 예. 저 후공정, 그러니까 후공정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옛날하고 다르게 고성능 칩을 저렇게 만들어 버려요. 예. 칩을 여러 개 붙여가지고 저게 기술이죠, 사실. 그래서 이제 이건 기억나실 거예요. 요게 그거예요. 이게 3D 패키징, 이 가운데 있는 게 기판, D램을 서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 비아홀이라 그래요. 저 구멍을. 저 뚫는 것들이 있죠. 저걸 드릴링 한다고도 하고 저 통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요건 이제 메모리 반도체죠. 왼쪽은 D램은 이 오른쪽은 비메모리입니다. 이걸 서로 연결해요. 또 그럼 어떻게 됐어요? 하나로 다 연결돼 있어요. 칩들이 메모리 비메모리가. 이걸 칩넷이라 그래요. 칩넷. 이번에 사파이어 레피지가 제가 알기로는 저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파이어 레피지가 칩넷 방식으로. 이제 왜냐면 굉장히 고성능 써보니까. 그럼 이제 그런 칩들이 많이 나오면 이거를 해줄 수 있는 업체들이 각광을 받겠죠. 이 3D 패키징이나 2.5D, 요걸 이제 2.5D라고 하는데 이런 패키징을 하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를 볼 때 앞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기술에 들어가 있는 밸류 체인을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배경 지식은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주는 업체가 바로 한미반도체예요. 네. 한미반도체는 세 가지 사업부가 있어요. 이게 주력은 세 개고 VP 비전 플레이스먼트가 하나 있고 패키지 이제 장비인데 토탈 패키지입니다. A부터 Z까지 다 해줘요. 뭐 검사, 조립, 뭐 절단 다 하는 장비고 이게 비중이 제일 높아요. 세계 1등입니다. TC 본더는 뭐냐면 아까 여기 있죠. 요걸 서로 연결해주는 장비예요. 저걸 칩과 저 기판을 서로 연결하는 거 있죠. 예. 그래서 TC 본더인데 여기 3D 패키징이 들어갑니다. 이걸 서로 연결해주는 장비가 연결해주는 거죠. 비중은 아직 그렇게 높진 않고요. 근데 EMI 실드는 뭐냐면 전자파를 차단해주는 우리 스마트폰이나 이런 기기, 통신 장비, 인공위성에 전자파 나오거든요. 그걸 차단해주는 장비다. 그래서 EMI 실드라고 합니다. 근데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EMI 실드가 세계 1위예요. 이것도. 그래서 그럼 한미반도체를 만약에 본다면 이 회사는 전방 산업이 어디입니까? 오사트죠. 오사트가 하는 게 뭐예요? 후공정 서비스죠. A부터 Z까지 서비스를 해요. 조립도 하고 절단도 하고 막 검사도 해서 포장해주고 그걸 하는 역할이 저 오사트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회사들은 그런 서비스를 하는데 뭘 갖고 해요? 장비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한미가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면 돈을 버는 거죠. 근데 한미반도체의 특징은 메모리보다는 파운드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국 삼성이나 하이닉스보다 대만 기업 비중이 되게 높아요. 되게 독특하죠. 파운드리 쪽에 좀 특화돼 있어요. 메모리는 얼마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약간 이제 TSMC가 중요한 거죠. 삼성 파운드리나 TSMC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전 플레이스먼트라고, 이게 이제 그 세계 1등 반도체 이제 후공정 장비인데, 보시면 요 순서대로 이걸 다 해요. 절단하고요. 그 다음에 씻어줘요. 세척, 건조해서 말린 다음에 검사를 해서 선별한 다음에 적재를 해줍니다. 네, 이런 웨이퍼를 이렇게 세척도 하고 절단해가지고 이 패키징 소잉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런 장비에 넣어서 절단하는 거죠. 이 웨이퍼 칩 보이세요? 이렇게 절단된 거? 이 오른쪽에 다 절단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 이제 패키징 소잉이라고 하고, 요 두 개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랑 비전 플레이스먼트가 합쳐져 있죠. 원래는 한미 반도체는 비전 플레이스먼트 여기 절단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하는 그런 장비인데, 그 요걸 세계 1등으로 하고 있는데, 요 마이크로소가 뭐냐면 요 절단 장비예요. 이 장비를 원래는 그 일본의 디스코사 걸 썼어요. 근데 내재화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미가 이제 다 해버려요. 이 두 개를. 그러니까 마이크로소는 원래 일본이 하던 거거든요. 이 앞에. 근데 그거를 내재화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요 35%까지 나와. 엄청나죠. 아니 제조회사가 35%는 거의 독점이에요. 그런 거예요. 요게 이제 요 옆에 붙어 있는 요거 있죠. 요게 이렇게 자르는 거 있죠. 예. 기판 저기 블레이드 있죠. 칼날로 날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저걸 이제 한미반도체가 내재화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산화 다 성공해버렸죠. 저렇게 해서 웨이퍼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진 거를 우리가 MSN VP 장비라고 그래요. 이 MS가 마이크로소프 약자니까 합쳤다. 근데 원래는 VP만 했는데 저 절단 장비까지 그냥 내재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가 이제 이 TC 본드가 점점 커지겠죠. 이게 뭐냐면 요 HBM 만드는 필수 장비 패키지. TSV 공정 기술을 이용한 열 압착 장비라고 하는데, 하이닉스와 이제 공동 개발한 장비예요, 이게. 그리고 헤드가 두 개 들어가요. 그 생산성이 두 개나 된다고. 경쟁사들은 하나만 있는데 헤드가 이게 돌아가는 헤드가 하나인데, 이 회사는 두 개가 있어서 훨씬 더 생산성이 좋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TSV 공정에서 칩과 칩을 연결해주는 TC 본더. 요게 3D 패키징에 들어가고, 3D 패키징은 미국도 투자를 앞으로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기술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EMI 실드. 이건 반도체 장비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 장비가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스프레이 방식이에요. 막 뿌리는 거. 그리고 요게 이제 스퍼터 방식 두 가지인데, 스퍼터 방식 세계 1등 기업입니다. 전자파를 없애주는 거예요. 차단하는. 스테인리스 구리 등 금속을 얇게 씌워서 전자파를 차단하고요. 스마트폰이 원래 주로 써있죠. 우리 스마트폰에 전자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차단해줘야죠. 저걸 이제 EMI 실드라는 장비를 써서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전자형 인공위성, 얼마 전에 작년이었나 아마 기억하시죠? 갑자기 한미반도체 주가가, 다른 반도체 회사들은 주가가 안 올라가는데 혼자 막 급등한죠. 그때 그런 뭐 루머였나 뉴스가 아마 있었죠. 그 스페이스X 거기서 이제 인공위성 그거 하는데 EMI 실드 저 장비를 뭐 한국 걸 쓸 수 있다, 뭐 그런 기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디예요? 답은 나왔죠. 한미죠. 한미가 세계 1위거든요. 90%.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와서 한번 움직인 적은 있는데, 비중은 얼마 안 돼요. 핵심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당연히 플러스 요인이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장비는 어쨌든 VP인데, 요게 캐시카우고, 성장은 요게 하겠죠. TC 본더, 3D 패키지. EMI 실드도 기대는 큰데 아직은 좀 비중은 낮다. 요런 장비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반드시 꼭 필요한 장비들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매력적인 건
예, 한미반도체는 주주 환원에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2018년도에 635만 주를 소각을 했고요. 2020년에 572만 주. 그러니까 저도 놀라운 게 계속 소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많아요, 좋죠. 예, 누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스스로 2018년도에도, 2022년 올해도 했어요. 올해도 한 158만 주. 예. 그래서 자사주 매입에서 끝나는 기업이 아니라 소각까지 합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배당도 꽤 줘요. 배당 수익률하고 주식 소각 합치면,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2년 한 4.9 정도. 아니 이게 반도체 장비로 성장해서 돈 써야 되는 기업이 주주 환원까지 열심히 하니까 너무나 매력 있는 회사죠, 진짜. 예. 그러니까 원래 회사도 괜찮은데 뭐 재무도 좋고 좋은 상황에서 저렇게 주주들도 신경 써주니까 진짜 좀 박수 치고 싶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뭐 다른 걸 떠나서라도 저런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 주주 환원에 정말 진심인 그런 기업입니다. 물론 이 마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오테크닉스도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공부했던 기업이죠. 레이저 장비인데, 레이저 마커는 이제 상표 같은 걸 레이저로 이렇게 딱 표시하는 거예요. 이 비중이 한 33% 되고, 어닐링은 열처리 장비인데 요게 원래 후공정이잖아요, 이쪽은. 근데 어닐링만 전공정 장비예요. 그러니까 이오테크는 좀 섞여 있어요. 근데 비중은 크진 않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다이싱이 뭐예요? 자른 거, 이렇게 절단 잘라버리는 장비고, 드릴런 뭡니까? 구멍 뚫는 거예요. 아까 여기 있죠, 여기 요거 연결하려면 구멍 뚫어야죠. 저런 거 이제 구멍 뚫어주는 장비만. 저 구멍을 뚫어야 딱 선 넣어서 연결할 거 아니에요. 저걸 PCB 드릴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이제 대부분 레이저로 하고 있고, 레이저 마커는 뭐냐면 이 마킹 있죠. 여기 보면 반도체 같은데 A12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저걸 레이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칩넷 아까 기억나시죠? 칩과 칩을 연결한 거. 그럴 때 저런 것들을 표시를 해줍니다. 저기다 마킹 수요가 늘어나요. 그래서 TSMC가 투자를 늘리고 오사트, 후공정 서비스 업체들이 일단 그걸 다 포장까지 해서 검사 끝나고 다시 납품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반도체인지 이걸 적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거기다 포스트잇 붙여놓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걸 레이저로 저걸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 마커 세계 1등 기업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이 나오고, 두 번째가 열처리 공정인데 이건 아마 기억나세요? 우리 배웠던 것 중에 저기 이온 주입 공정. 예, 불순물이 이온을 넣어가지고 이제 웨이퍼에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온이 들어가야 이제 전기가 좀 통하겠죠. 근데 그걸 불순물을 넣는 순간 웨이퍼가 손상을 입어요. 웨이퍼가 막 위치가 막 바뀌고 변형됩니다. 그래서 저걸 하고 나서요, 저걸 치료를 해줘야 돼요, 조금. 그러니까 이 어닐링 장비는 뭔가 잘못된 자리를, 그러니까 위치가 좀 바뀌었으면 이걸 제대로 맞춰주는 치료제 같은 역할을 한다. 이건 전공정입니다. 그래서 레이저 어닐링이라고 하고, 표면을 가열한 후에 냉각해요. 이거를 한번, 그러니까 열처리 장비니까 이 표면을 확 온도를 올렸다가 이제 냉각해서 하는 그 장비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 정위치에서 벗어난 실리콘 배열을 이제 정상화한다고 합니다. 근데 점점 웨이퍼가요, 미세화될수록 웨이퍼 두께가 진짜 얇아져요. 점점. 그럼 잘못해서 옛날에 열처리 장비를 잘못 쓰잖아요. 뜨거워가지고 이게 녹아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를 이제 주로 요즘에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레이저를 쓰면 그 국소부 있죠. 특정 그 잘못된 부분, 요것만 이제 집중 치료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레이저 어닐링이라는 장비가 이제 그럴 때 쓰인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치료제다. 요거는 좀 이온 주입 공정 후에 손상된 웨이퍼를 국지적으로 국소 부위만 딱딱 컨택해서 치료해주는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레이저 다이싱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자르는 거예요. 다이싱. 아까 한미반도체가 주로 했던 게 이제 소잉 같은 건 이제 절단 장비인데,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르는 비슷한 장비인데, 지금 보시면 두께가 있죠. 100 이건 뭐라 그러죠? 저도 이제 용어가 좀 생소해서, 그러니까 이 두께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블레이드 방식, 레이저, 플라즈마 세 가지인데, 지금 이오테크닉스는 요 레이저 방식을 해요.
중간에 있는 거. 근데 이게 웨이퍼 두께거든요. 근데 왜 얇은 웨이퍼를 쓰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웨이퍼가 얇아지고 있어요. 점점 미세화될수록. 왜? 두께를 줄이죠. 그러니까 웨이퍼가 얇아지면 두께가 줄고 저항이 작아지고 저전력으로 가요. 성능도 엄청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 옆에 있는 HBM 있죠. 아까 배웠던 저긴 대부분 이제 얇은 웨이퍼를 써요. 3D HBM 저 반도체에는 얇은 웨이퍼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이드 방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이저나 플라즈마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레이저로 이걸 자르는 장비를 이오테크닉스가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블레이드는 저렇게 칼날처럼 보이시죠? 하는 거고 레이저는 레이저로 이렇게 찍찍 하는 거예요. 자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용어들은 좀 알아두세요. 그루빙이 뭐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홈을 파죠. 그러니까 웨이퍼를 세밀하게 더 자르기 위해서 미리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을 홈을 딱딱 파놔요. 우리가 이제 표시 같은 거 해놓는 거죠. 레이저로. 그러면 더 세밀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 그걸 그루빙 장비라 그러고 스텔스 다이빙은 다이싱은 뭐냐면 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한마디 스텔스는 저 피사체 저 웨이퍼 내부에다가 레이저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걸 뚫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레이저 풀 다이싱은 이제 전체 다. 그래서 굉장히 얇은 웨이퍼 커팅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오테크닉스가 이제 이쪽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레이저 풀 다이싱은 요 HBM 있죠. 요거 할 때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웨이퍼를 저렇게 자르는 장비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루빙, 스텔스 다이빙, 다이싱, 레이저 풀 다이싱 이런 순서로. 근데 이제 앞으로 이걸 많이 쓰겠죠. 레이저 풀 다이싱. 그래서 이제 여기 레이저에 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PCB 드릴러 여기 있죠. 여기 PCB인데 비아 홈이라 그래서 여기 다 뚫죠. 이렇게 구멍 뚫려 있죠. 이렇게 연결돼 있죠. 뭐 이렇게 홈 파가지고 이렇게 홈 파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기계적으로 했거든요. 그건 손상이 얼마나 심해요. 근데 레이저로 뚫으니까 어때요? 깨끗하죠. 그래서 패키지 기판에 구멍을 뚫는 장비인데, 아무튼 이 회사가 이제 주로 하는 거는 UV 드릴러입니다. UV. 저 레이저로 하는 요 밑에 크기가 20UM 이하예요. 굉장히 작아요. 이걸 뚫어서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 할 때 해주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도 이런 걸 딱 보시면 굉장히 매력 있죠. 이 후공정 딱 산업 변화에 주가는 좀 안 좋지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UV PCB 드릴러도 만든다. 그러니까 얘가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그 한미 반도체가 연결해 주고 약간 이제 연결돼 있는 거죠, 서로 장비들이. 그런 장비를 만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텍플러스는 한마디로 검사 장비예요. 검사에 특화돼 있다. 그래서 사업부가 3개예요. 하나는 1사업부가 제일 큰데 반도체 외관 있죠. 외관에 뭐 문제 있나? 이거 보는 장비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범프가 뭐예요? 범프가 요거죠.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가서 요거 요런 거 D램 밑에 검은색 있죠. 요런 게 범프죠. 아니면 여기 요거 동그란 거 연결해 주는 거, 선으로 연결하는 거 말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숄더볼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범프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인텍플러스는 그 범프가 제대로 됐는지 뭐 결함이 있는지 요거를 검사해 주는 회사예요. 그 범프를. 그게 2사업부고 3사업부는 2차 전지 검사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되게 약간 좀 갑자기 생뚱맞죠. 반도체 하다가 2차 전지도 같이 해요. 어차피 검사하는 건 검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반도체 검사 장비, 2차 전지 검사 장비를 하고 있고, 인텔 매출 비율이 꽤 높습니다. 인텔의 이 1사업부가 수주를 따내가지고 굉장히 고성장을 했었죠. 그리고 TSMC, 그 다음에 ASE, 요건 이제 후공정 오사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도체 외관 검사 장비예요. 이런 반도체 있죠, 이렇게. 요거를 외관에 뭐가 문제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KLA라는 미국 기업이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2018년 10월에 인텔 납품을 따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되게 놀랬죠, 그때. 엄청난 기술력이 있는 거죠. 네, 그 후로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D 외관 검사 장비 만드는 회사고, 그 다음에 아까 범프 있죠, 이거 아까 설명드렸는데 요거 뭐 문제 있나 없나 이렇게 패키지
볼프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 그다음에 요건 이제 2차 전지. 2차 전지에 이제 외관에 뭐 문제 있는지, 또 레이저 로칭. 레이저 노칭이 뭐죠? 레이저 절단. 양극, 음극이 있는데 극판을 잘라야 돼요. 잘라서 이거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그게 제대로 됐는지를 딱 검사해 줍니다. 레이저 노칭 장비 만드는 회사가 어디예요? 네. 아, 이름이 갑자기 D&T인가 아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났을 때 그걸 검사해 주는 회사가 바로 이제 인텍플러스 같은 거죠. 그래서 2차 전지까지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대망의 이제 반도체는 우리가 공정은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은 것 같은데, 마지막 한 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용어나 그 다음에 반도체 사이클 우리 다 공부해봤던 건데 그런 것들 한번 정리하고 다음 주에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까지만 좀 뭐 다 이해는 못 하실 거예요. 당연히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다시 안 보면 또 까먹어요. 예. 뭐 시각 이런 거, 노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이제 공부하시다가 뭐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요거 딱 다시 들어와서 아 맞아 이거였지. 여기 다 이제 넣어놨으니까요. 아니면 뭐 PSK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거나 시각이 뭐였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온주입은 뭐였지? 이제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후공정은 뭐더라? 오사트는 뭐고. 그럴 때 공부하다가 이제 한번 딱 들어보시면 또 떠올라요. 근데 그거를 몇 번 반복하시다 보면 이제 자동으로 외워집니다. 저도 이걸 외울 수는 없어요. 저도 이제 앞에 설명하라 그러면 또 다 까먹어가지고 다시 봐야 돼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정말 엄청난 시간이 지났는데 제 생각은 뭐냐면, 저도 이거를 2차 이제 반도체 딱 준비할 때 처음에는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제가 뭐 반도체 뭐 전문가도 아니고 애널리스트도 아닌데 우리 이제 요걸 좀 야심차게 한번 시작을 했잖아요. 처음에 호기롭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이제 밤새서 막 자주 찾아보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랑 이걸 또 자료 만드는 건 되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요걸 만들었고, 혹시 좀 기회가 되면 요것도 한번 자료로 책자로 한번 만들어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예, 책자 한번 만들어서 이거 보면서 이제 방송 보면 더 낫겠죠, 사실. 그죠? 예. 이거 책자 만드는 거는 한번 제가 회사에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감사드리고, 이게 반도체 한 번 더 남았는데 그거까지 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긴 시간 반도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이제 또 설날 앞두고 있는데 아무튼 또 반도체 마무리하고 다른 주제가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나라에서 반도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공부 반도체는 많이 꼭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